한국과 이라크와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가 한국의 3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내내 이라크의 강한 압박과 기습 공격으로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지만 오연규와 배준호와 이재성, 문선민 등 새로운 모습을 보는 기쁨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막판 이승우의 교체 출전도 많은 박수를 받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터지려나 하는 기대까지 하게 했습니다. 경기 직후 이라크 감독 카사스의 인터뷰와 다음 11월 일정에 대한 기대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카사스 감독이 인정한 패배의 원인과 특별한 한국 선수 3명에 대한 직접적인 극찬도 나왔습니다. 특히 11월 예선 일정이 화제가 되면서 손흥민이 예선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올라왔습니다. 이라크는 비록 패전을 기록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강한 압박으로 대응했고 위협적인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으로 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 물망에 올랐던 카사스 감독의 지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카사스 감독은 지난 1월의 친선 경기와 크게 달라진 점은 한국 대표팀의 라인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선수들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경기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라크는 앞선 예선 3경기에서 실점 없이 2승 1무 승점 7점으로 한국과 선두 싸움을 벌이다가 이번 경기에서만 3점을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카사스 감독은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강인을 반드시 막는데 치중하느라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왼쪽 풀백으로 2명을 배치했는데 이강인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인 이강인이 득점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패배를 안게 되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이재성 선수가 워낙 특별하다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문선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도 크게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카사스 감독은 완전히 달라진 한국 대표팀의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훈련이 잘 된 것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과 19일에 열리는 예선 4차전과 5차전에는 손흥민이 참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11월 2연전 상대는 비조 약체로 꼽히는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입니다. 쿠웨이트는 한때 아시아 강호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전력이 확실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와 4차전, 19일 팔레스타인과의 5차전은 모두 중동 원정으로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쿠웨이트전은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아라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5차전 팔레스타인전은 아직 경기 장소와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현재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립지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이유로 홈 경기 개최권을 박탈해버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축구협회는 피파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홈 경기 개최를 허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안전 문제 때문에 홈 정상 개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지난 10일 요르단과 3차 예선 2차전을 중립지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했습니다. 어제 쿠웨이트전도 팔레스타인 홈 경기로 치루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중립국인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5차전도 현재로서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레스타인은 11월 15일 오만과의 경기를 오만 무스카트 원정으로 치르고 이동 거리가 짧은 카타르 도하로 돌아오는 것이 수월한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팀도 유럽파의 컨디션을 감안해서 카타르 도하의 경기 개최에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표팀에게 항상 중동 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파들에게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쿠웨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영국 런던에서 쿠웨이트까지는 비행시간이 채 6시간이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15시간에 육박하는 한국 인천공항 비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첫 번째 경기가 한국에서 치르고 중동까지 이동해야 했던 이동거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수월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에서 쿠웨이트로 출발하고 쿠웨이트전을 마친 후에 바로 중립지역인 카타르 도하로 출발하면 실제 시간이 채 2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역시 카타르 도하에서 팔레스타인전을 마치고 영국 등 유럽으로 돌아가면 역시 4시간 전후의 비행시간이면 됩니다. 손흥민 등 유럽파 선수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일정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이 결장한 2번의 경기로 우려했던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고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이 승리 이상의 소득이라는 평가입니다. 공격진에서 1999년생 오세훈과 2000년대생 오연규와 배준호가 맹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도 손흥민 부재로 공격진 듀오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역시 그라운드를 지휘하는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금세대라는 주장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는 3차 예선 B조에 속한 다른 팀들의 경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요르단의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 오만과의 경기는 요르단이 암만을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2승 1무 1패를 기록한 요르단은 이라크와 동률을 이루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조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라크는 조 3위가 되었고 오만은 1승 3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에 속한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쿠웨이트는 3무 1패를 기록하며 5위에 머물렀고 팔레스타인은 2무 2패로 최하위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요르단과 이라크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3연승을 기록한 가운데 일본은 호주와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겨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예선전 첫 번째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의 19일 웨스트햄전 출전 여부가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일 손흥민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곧 돌아간다는 글을 남기면서 출전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포로키프 기자도 손흥민은 A매치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토트넘 팀 훈련 복귀가 유력하다. 웨스트햄전에서 뛸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무조건 서두르기보단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더보이우스퍼는 물리치료 및 스포츠 과학 분야의 라즈팔 브라르 박사는 손흥민이 부상 회복 후 경기에 출전하려면 마지막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르 박사가 언급하는 마지막 체력 검사는 90분을 모두 뛸 수 있을 정도인지 아주 엄격하게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랫동안 전술 훈련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동료들과 풀타임 출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귀를 앞두고 신중한 접근이 강조되는 것은 실제 무리하게 뛰게 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19일 웨스트햄전 출전을 예상하는 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 역대 19차례 맞대결에서 8골 6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식전 7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첫 경기에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비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티모 베르너와 교체된 바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손흥민은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10월 A매치 기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을 치르는 축구 대표팀 명단에도 포함됐다가 합류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이 직접 복귀를 예고하면서 손흥민은 19일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약 3주 만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토트넘은 7라운드까지 3승 1무 3패를 기록해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손흥민의 빈자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앞서던 브라이턴전에서 역전패까지 당한 토트넘입니다. 이제 19일 손흥민의 웨스트햄전 출전을 기다립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통쾌한 복귀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